매일같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 현장.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가장 먼저 이제 환자를 접하고 그 환자 처치, 이송을 맡고 있죠. 병원에 가야 돼? 아, 병원 가셔야죠, 이거.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김없이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풍철이지 않습니까? 등산하러 오신 분들이 낙상에 의한 출동거리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곳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사명감 하나로 당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 그곳에 사람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굉장히 폭력적인 상태였고 주치 상태였고 기본이 욕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분이 왜 가족풍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스스로도 자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연돼서 생명 앞에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구하러 갑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 상황. 그곳에 사람이 출동 중입니다. 항공기 타고 출동 나가면 위험 요소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되고 두렵지만 그거를 극복해야 돼야죠. 지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그 사람. 남들보다 잘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요구조자를 구조하려고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양양 119 항공대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이종영입니다. 강원 지역의 항공 구조를 책임지는 양양 119 항공대입니다. 올해 11년 차 소방관으로 항공 구조대원으로 4년째 근무 중인데요. 3교대 24시간 근무하는 119 항공대에선 교대 시간마다 꼭 지켜야 하는 일과가 있습니다. 매일 그 때마다 출동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9 항공대는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함께 하는데요. 소방 헬기를 조종하고 기상을 확인하는 조종사. 소방 헬기 안전 점검을 책임지는 정비사는 구조 현장에도 함께 출동합니다. 구조하는 동안에는 오퍼레이터 역할이라고 해서 구조대원들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케이블 호이스트 그 조작을 제가 하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응급처치하는 구급대원도 함께합니다. 소방 헬기 내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구급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요. 이거는 환자 이제 심전도를 감시하는 이제 장비인데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에서 잔떨림이 많기 때문에 그 심전도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따로 저희는 심전도를 분석을 하는 그런 기계를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방 헬기로 출동을 하게 되면 요구조자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중상자 같은 경우에는 들 것으로 구조를 하게 되고 경상자 같은 경우에는 요구조자 안전벨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보호를 위해서 헬멧도 같이 가지고 내려가고요. 충전식 톱을 가지고 다닙니다. 신속한 산악 구조를 위해 필요한 장비랍니다. 현장에서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시간이 지연될수록 연료가 소모되면 항공기는 그곳에 체류해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생명과 직결된 일인 만큼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답니다. 여기 기장님, 무전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함께 인명 구조를 위해 힘쓰는 119 항공대.
항공구조는 이종영 소방관의 오랜 꿈이었답니다. 제가 산악구조대 근무 당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구조대원을 봤습니다. 요구조자에게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접근하니 지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시간 단축 효과도 있고 공중으로 투입되는 소방 항공구조대원을 보면서 아, 나도 소방 헬기를 타고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교대 점검이 끝나면 긴급 출동에 대비해 점검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항공구조대원 출근해서 일일 건강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 복용하는 약이나 어제 잠은 잘 잤는지, 심리적인 상태, 비행 가능 여부, 음주나 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디션이 좋거든요. 예. 예.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라서 전부 다 정상으로. 설악산에서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 지령과 함께 서둘러 출항 준비를 하는데요. 존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 추락 환자인데 의식이 없대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다고요? 여자 56세고 CPR 중이래. 네. 핸드폰으로 보내준대. 좌표 보내준대요? 핸드폰으로 보내준대. 휴대폰으로. 구조 대상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도깨비바위가 계곡 속에 있어가지고 거기 돌풍이 불 수가 있어요. 항상 요동치면 꼭 잡고 알았지? 오케이, 출동. 현장에 나가면은 실제 사항을 아무리 저희가 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은 더 안 좋은 환경이 더 많습니다. 구급대원이 추락 환자 응급처치를 위해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갈 구급 장비를 챙기는 동안 구조대원은 정확한 현장 출동을 위해 사고 지점 좌표를 확인하고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요. 382478. 위치를 기장에게 전달하면 이제 출동입니다. 항공구조는 2명의 조종사와 정비, 구조, 구급 5명의 한 팀이 되어 출동하는데요.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향합니다. 출동할 때는 현장이 어떤 환경일까? 요구조자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요구조자의 상태는 어떨까? 주변 환경은 어떨까?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출동 10여 분 만에 드디어 사고 지점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바위로 둘러싸인 지형이어서 구조 대상자를 빠르게 발견. 대원들이 투입될 위치가 정해지면 이제 구하러 갑니다. 정비사가 구조 장비인 호이스트를 조작해 구조 구급대원을 지상으로 내려보냅니다. 구급대원이 동시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지면에 착지하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경사가 심한지, 나뭇가지나 나무 우거짐 정도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장애물로 인해 자칫 대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지상 투입. 현장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 구급대원이 서둘러 환자 상태를 살핍니다. 지금 맥박은 있거든요. 바로 올라가는 거. 현장에서는 한 10에서 한 15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구조자 상태를 파악해보니 다른 부분의 외상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머리 쪽, 두부 쪽에 이제 손상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환자분은 경추보대 적용해, 경추보대. 잠깐.
의식이 없어가지고 보호자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원 갈 때. 의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보호자부터 어느 거 봐. 요구조절 안전벨트 하면 내려보내. 아, 요구조절 안전벨트요? 이제 환자를 헬기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호이스팅 여기서 바로 하시나요? 여기서 바로 해. 네. 병원 게르드루트 여기로요. 현장진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구조 장비인 호이스트를 내려보내는데요. 이때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답니다. 사람의 몸을 감는다든가 어디에 나무에 감긴다든가 했을 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무사히 내려받아 들것에 장착하면 수신호를 보내 호이스트를 끌어올립니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항공에서 지상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데요. 드디어 추락 환자를 구조했습니다. 이제 보호자를 데리고 이종영 구조대원이 헬기에 탑승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간혹 보호자나 환자가 겁을 먹고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보호자까지 탑승 완료. 구급대원이 의료지도 의사와 연락을 취하는 동안 환자를 살피는 이종영 구조대원. 안타깝죠, 당연히. 근데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거나 기분이 떨어지게 되면 현장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만다행으로 환자가 조금씩 움직임을 보입니다. 구급대원이 환자 처치를 하는 동안 구조대원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 이송 병원을 결정, 기장에게 전달합니다. 사고 출동 신고를 받고 1시간 20여 분 만에 헬기 착륙이 가능한 원주의 한 병원으로 무사히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이제 기지로 복귀하는데요. 그런데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처음에 가셨던 분은 원주 병원에 이송해드리고 저희가 거기서 다시 심장질환 환자 산악구조 출동으로 신고가 걸려서 재출동을 할 겁니다. 현장에서. 가을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악사고가 빈번한데요. 생명의 경각을 달리는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는 119 구급대에 인계합니다.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요구주자를 구조했고 그리고 요구주자분들도 병원에 안전하게 다 이송이 되었고 그래서 기분이 편합니다. 저희 대원들도 전부 다 안전하게 착륙해서 다행입니다. 긴박했던 출동이었던 만큼 무거웠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종영이 형이랑 근무할 때만 종영이 나도 너랑 근무할 때 그래. 아주머니 괜찮을 것 같아. 다행히 진짜 같이 했는데 갔을 때 CPR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라왔을 때 거동하시고 그래도 이게 예후가 좋을 것 같아요. 환자. 이럴 때 좀 보람을 느끼죠. 그 빠진 케어를 기원하겠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에 치료를 다 받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따로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설악산에서 구조했는데 출동 나갔을 때 이분이 거동이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거동이 안 되시는 분을 구조대원이 업고 요 구조가 가능한 지점까지 장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고맙다고 나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때 그때 내가 임무를 해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를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항공구조대원으로 수많은 산악구조 현장에 투입된 지난 4년. 선생님들 이쪽으로 이동. 같이 가시죠. 어디 가셨어요? 그쪽? 오케이. 괜찮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남은 한 구조 현장. 설악산 계곡에서 100m 추락하면서 외상을 입으신 환자분이셨는데 그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입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하기까지의 과정이 겨울산이었고 계곡물은 다 얼어서 빗면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경사면을 대원 두 명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연쇄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계속 수행하는 중간에 그 안개가 몰려와서 항공기가 다시 기지로 복귀했었어야 됐고 저희가 구조하시던 분은 결국엔 이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저희는 해가 뜰 때까지 그 주변에서 대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구조를 못했나, 나보다 구조에 대한 더 실력이 높은 대원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책도 많이 하고. 잠시만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도 구하지 못한 이가 가슴에 멍해로 남았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연돼서 구조 못한 사람 그분한테 미안해요. 안개 낀 비 오는 날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동이 없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고 출동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훈련하기 좋은 날씨죠. 네, 구조대원 준비 중. 네, 펄스 연결 중. 항공구조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특히 바다와 근접한 설악산은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어 수많은 변수가 따라 안전한 구조를 위해 수시로 훈련을 한답니다. 초기에는 현장을 가서 출동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먼저 1순위로 두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 같이 팀으로 같이 현장을 갔던 구조대원들이 다친 경우들이 발생한 걸 경험하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대원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로 해요. 그래야 지상에 있는 다친 분들도 구할 수 있고 저희가 계속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구조사 발견! 개인 훈련도 필수. 저희가 산악사고 구조를 많이 하지만 산악사고 구조도 종류별로 다양한 구조건들이 있습니다. 계곡에 빠진 상황이나 아니면은 암벽을 하다가 로프에 걸린 상황이나 추락, 구조대원이 접근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 조작을 완벽하게 그 사람이 추락한 시점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상 없게끔 제가 안전하게 구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아주 실력이 좋으시네. 아직도 도로에 설치할 때 처음에 내가 너랑 너무
중간에서 했어. 내가 너보다 20cm 정도 더 위에서 했었어야 돼. 그죠. 조금 더 위에 있었으면 더 수월하게 하면 됐어. 그렇지.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 다음엔 재우 너가 구조해라. 아, 싫어요. 나를. 형이 알았어. 나 장갑도 다 터졌어요. 이거 얼마나 해주겠어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저는 형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고동락하는 형 동생. 종윤이 형, 저 재호입니다. 여기서 형님이랑 근무한 지 거의 이제 2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형님이랑 함께해서 항상 즐겁고 항상 재미있고 형님 덕분에 항공대에 더 오래도록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항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말 잘하네. 항상 밝은 모습만 봐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구조 구급대원 선임자로서 역할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 그럴 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서로 동료 대원분들과 협력해서 출동 나갔을 때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요구조대로 구조하고 우리 구조대원 모두가 안전하게 퇴직하는 그날까지 임무 수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동입니다. 설악산에서 등산객이 탈진으로 구조를 요청. 대웅아, 요구조대 좌표는 내가 받았다. 양양 119 항공대 출동 상황 중 70%가 설악산 산악구조인데요. 기암 절벽과 단풍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지만 산세가 험해 사고 위험 또한 높습니다. 설악산에서 등산로 말고 비등산로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죠. 등산을 하실 때는 지정된 등산로를 통해서 안전한 산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로 날아와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그곳으로 지금 당신을 구하러 갑니다. 그 사람은 항공구조대원입니다. 양양 119 항공대 화이팅!